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시정 질문도 했었었고 또 상임위 그 회의에서도 수차례 그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서울시가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도 성황리에 미혼 남녀 그 만남이 성사가 됐고 올해도 2월달에 성공적으로 미혼 남녀 만남이 그 만남의 행사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의원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정 질문이 이 서울 시민의 행복과 그리고 서울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네. 예, 교육감님. 예, 취임을 언제 하셨나요?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10월 달이면 한 5개월 됐나요? 4개월 지났어요.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어떻습니까? 4개월 정도 해보시니까. 뭐 여러 가지 참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4개월 해보시면서 교육감으로서 어떤 가장 무거운 책무가 뭐 어떤 것 같습니까? 역시 요즘 이제 학교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선생님들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살펴서 좀 더 나은 그런 교육 환경과 그 여러 가지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늘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교육감으로서 모범을 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뭐 교육감이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입니다. 예, 교육감으로서 그 모범 중에서도 어떤 준법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작년 12월 달에 그 전교조가 여기 시국선언 한 거 아시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뭐 좀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예,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조 교사 단체인 전교조가 이렇게 시국선언 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좀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마다 좀 뭐 이 시국 현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우리 사회에 분출되고 있고 전교조에서도 아니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예. 교사 단체는 이렇게 시국선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교사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해 왔고 늘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그런 또는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발생해 왔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의견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이 약 15,000명 정도 또 이제 계속 또 이제 딴 말씀을 하시는데 전교조가 이제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이건 아시고 이게 그러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조사를 하거나 조치 요청이 아니 없었고요. 그게 교육부 묻는 게 아니라 네. 교육감으로서 제가 준법 정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육감으로서는 특히나 이제 교사 단체이기 때문에 교사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없습니까? 전반적인 맥락에서는 관리 감독할 해야 의무가 되죠. 있습니다. 그런 그렇지만 측면에서 예, 이런 전교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한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이런 지하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에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이렇게 불법적인 시국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국선언을 해도 정거식 교육감은 우리 편이니까 봐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걸 저는 증명하는 어느 거예요.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거는 뭐 본인 하시는 거고.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32명이 유죄 확정받은 건 아십니까? 이런 것도 모르세요? 교육감으로서? 오래전 일 아닙니까? 아니, 오래 전이든 최근이든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특별히 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죠. 정교조 교사단체에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하셨죠? 전반적인 맥락에서 있잖아요, 관리 감독 그러니까. 의무가 있죠. 예.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의사 표현이 포함됐다. 그 시국선언에 대해서. 그래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했다 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행위는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라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제 방금 이걸 보고 알게 되신 겁니까? 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 교원들의 이 정치적 그 표현의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실증법상으로는 이제 그 위법성 문제를 계속 다투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세요? 아니,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죠, 헌법상에. 그런데 헌법에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또 많은 법률에 보면 특히나 그 교직 공무원, 교육 공무원들은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거예요. 대통령 보십시오. 이게 그 세월호 때 그 시국선언인데 명백하게 명시를 합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대법원에 판결을 했어요. 이걸 부정하십니까? 저게 2심 판결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나 아니죠. 이거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정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을 제가 그래서 준법 정신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원들의 이 정치적 그 표현의 문제는 실정법상으로는 늘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그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되어 있어서 그런 견해는- 최소한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정치적 그 표현의 정치적 기본권이 예.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론을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는 교육감님의 견해와 입장을 묻는 자리입니다. 이게 천만 서울 시민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계속 제가 또 경고를 말씀드리는데 본질과 벗어난 얘기로 시간 끌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엄중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왜 여론을 왜 저한테 소개하는 겁니까, 의원한테? 정건식 교육감님 개인의 견해를 묻는 것이고, 그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감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본인의 견해를 밝히십시오. 자, 이 대통령 퇴진 요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 판결에는 늘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우리 존중은 사회에-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도 불법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교조에 이 시국 선언이 있고 나서 이 교육부 관계자가 아니요, 이야기하기를 잠시만요. 예. 교육부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감님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세요.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교원 단체인 전교조가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육부는 제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든 진정을 제기하든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할 테니까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참 어려운 그런 주문을 하고 이게 어렵습니까? 계신데요. 아니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확정 판결하는 것도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워요? 교원들이 학생 수업 및 생활 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아니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법원 예, 판결에 답변을-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서 어떤 입장이 있냐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한 것도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그게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교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업 및 생활 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엄중 조치한다. 이게 교육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저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고 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는 고발 조치나 이런 건 교육부에서 하고 교육감님의 권한은 뭐가 있냐 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면 징계를 해야 돼요. 교사들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편인 정건식 교육감님 본인이 나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았다. 특정 정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저를 중간에 말 끊지 마세요. 않다고 하시는데 이 보십시오. 이런 판단도 못 하시니까 정건식 교육감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교조가 불법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아무런 지금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감 취임 이후에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아니요. 문제를 그래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 보고 계세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 퇴진 시위는 불법이고 이번에 전교조가 대통령 퇴진 시위를 했으면 초등학생이 봐도 아 이거는 불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육감님 그런 판단을 못 내리는 건 진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징계를 하세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징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을 해서 문제를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이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묻지 않는 말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교육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양심적입니까? 대법원에서도 뻔히
대통령 퇴진은 불법이라고 유죄 판결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이번에도 대통령 퇴진 시위를 정교조가 했는데도 불법인지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을 못하겠다.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학생 인권의 날이 있었나요, 행사가? 예, 방금 전에도 우리 의원께서 아니, 이의원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정치인들이 와서 축사를 1시간 동안 하고 정작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죠. 그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 그 포함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우리 시의회 의장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정중하게 하면 사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행사를 빙자해서 그런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에게 사과하세요, 빨리. 저는 시의회 의장님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여러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오신 행사가 정치적인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행위죠, 결론적으로. 그럼 앞으로 그럼 시의회 왜- 의원님들 교육청 행사에 초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이제 말장난인 거고, 정치인을 불렀냐 안 불렀냐는 둘째 문제고 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아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을 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제가 아까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원만한 게 문제가 여러 아니라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의원님들이 우리 교육청 행사에 같이 시의회와 같이 하는데 그 아니. 시의원님들 스스로가 정치인이라고 하고 정치인 부르지 말라고 하면 저한테 제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아니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교육감님.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회 의장님, 아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오셨는데 교육감님. 그분들을 정치인이라고 교육감님, 아니. 하면 여기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본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정치인을 부르지 말라고 한 적 있나요? 자, 이중배 의원님. 방금 전에 정치인 부르지 말라고 하셨죠. 잠깐만요. 이중배 의원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 3항에 따르면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미리 질문 내용을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알수 여기까지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정치인을 부르냐 안 부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학생들의 날 행사에 왜 정치인을 불렀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정작 학생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리고 여기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예,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교육계에서 그 수능 절대 평가가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면 이 수능 절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수능이 그 여러 가지 이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상대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과열된 그런 교육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아니, 하는 그러면-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수능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그래서 입장은 이제 여러 그 교육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 일부 그 절대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 의견을 소개를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한 건 아닙니다. 본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님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굳이 이런 견해가 있다, 여론은 어떻다 이런 건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나는 입장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제가 묻지도 않는 다른 뭐 여론이 어떻다, 다른 분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 교육부는 어떻다 이런 말씀하시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여기 수능 절대 평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어떤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능을 모든 수능 전부를 절대 평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부 문항을 절대 이 주관식 아니 그러니까 으로 남이 어떻게 얘기하더라 하지 말고 예. 수능 절대 평가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입장은 없으시고요. 예, 그것은 그 교육감의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 이 여러 가지 대학 입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절대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입장은 없으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남이 어떤 얘기하는 건 소개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능 절대 평가는 도입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시민단체 할 때 학부모들과 수능 절대 평가 반대 집회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청와대일 겁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했었고 삭발까지 했었습니다. 수능 절대 평가 변별력 상실된다 하고 여기도 이제 김상곤 그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절대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그 치열하게 처절하게 그 김상곤 장관 그 사퇴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결국은 사퇴했습니다. 이 수능 절대 평가 문제 때문에 했는데 수능 절대 평가가 왜 문제냐면 이 이제 수능이 이제 5단계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100명을 뽑는데 1등급이 150명인 거예요. 그럼 서울대에서는 수능으로는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 100명 뽑는데 150명이 1등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별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입시 제도가 이 수능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교육감님도 학생부 종합전형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제도 아닙니까? 학부모 학생부 종합전형을 단적인 우스갯소리로 학부모 종합전형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본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제도나 그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걸 종합했을 때 그런 뭐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종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그 수능 제도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두 가지 입시가 지금 혼용되어 있는데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와 이 수능 중심 그 평가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런 생각 없으시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요. 그렇죠. 논의 소개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본인 견해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 또한 제가 이 시의회 질문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의견 것이 없으신 거고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입시 제도는 이제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 신봉하는 일부 세력들은 뭐 수능의 객관식을 굉장히 죄악시하는데 교육감님도 교육감 학력고사 세대죠. 맞나요? 뭐 어떤 입시 제도를 어떤 그보다 훨씬 더 위의 세대입니다. 그럼 어떤 제도였습니까 그때? 저는 예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본고사를 본 본고사. 세대. 근데 이제 본고사도 폐지가 됐잖아요. 본고사 왜 폐지됐습니까? 지금 뭐 그런 입시 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서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게 사교육비 때문이에요. 사교육비 때문에. 본고사는 대학마다 다 이게 입시 제도가 조금 다 다르잖아요. 본고사. 그러니까 결국은 가외를 해야 되고 입시 그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학력고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최극빈국에서 이렇게 발전시킨 우리 기성세들이 다 그 죄악세는 학력고사 그 전에 뭐 예비고사 이런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계속 객관식 뭐 찍기다 비판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수능만큼 그 공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2030 세대들이 분노하는 게 뭡니까? 불공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그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었어요. 물론 답변할 그 의무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그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 사용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휴대폰 사용 우리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건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 브라질, 뭐 프랑스, 뭐 영국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학생들의 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뭐 교육감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이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 이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휴대폰을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소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좀씩 다릅니다. 또 그런 소개를 하지 마시고 예. 교육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학생들의 그 인권 문제와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소지와 활용이 소지가 과연 이 교육 활동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이냐 나쁜 영향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일괄적인 그 소지 금지까지 할 것인지 수업 중 금지를 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는 수업 중에는 전부 금지를 시키고 교육감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다 아는 얘기를 소개할 필요는 없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입장이 없다 하면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도 그런 소개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예, 좀 더 제가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은 그게 없으시고. 예.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알겠습니다. 장황하게 남 얘기를 본인 얘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장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저는 뭐 물론 이게 찬반이 있다는 건 알고 양측의 주장도 이런 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휴대폰 학교에서만큼은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교사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학부모 거의 70% 이상이 좀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은 금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휴대폰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고 지금 이제 각 학교들은 자율이죠. 어떤 학칙을 통해서 뭐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운영위에서 결정하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교육청에서 강제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이제 문제긴 하지만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등교와 하교 시에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이 예. 학부모들이 몫이 걱정을 하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등교 시에 뭐 그거 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학교 오면 그걸 이제 걷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는 전부 다 걷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걷고 있어요? 예. 수업 모든 학교에서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수업 시간에는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까지는 확인을 등교와 못했는데. 수업 시간,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하교하는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 금지를 지금 안 시키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해보고 다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질문 마치면서 그렇게 흥분해서 이 의회에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흥분해서 그렇게 본인 얘기를 막 하셔는 안 됩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근데 흥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 고심해서 고심해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리고 의장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고심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질문의 본질은 예. 이제 학생들을 위한 행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주인공이 돼야지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고 예. 사과하시면 되는 문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걸 흥분해서 앞으로 그런 질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질문이 아니고 대답 태도는. 그러니까 그런 대답 태도는 예, 그런 대답 태도는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유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김병민 부시장님, 예, 나와주십시오. 예. 예, 최근에 중증외상센터 예산 관련해서 이제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의 거짓말 정치,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나, 뭐 그런 뭐랄까요, 좀 어떤 회의감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더 참담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특히 이달 초에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아셨을 겁니다. 예산 끊긴 중증외상수련센터 이달 문 닫는다라는 예. 보도. 시민들은 이번 달 초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상임위가 증액했고,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증액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과연 어떠한 일들이 진행됐는지는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예.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가 쭉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액 협상 거부로 끝내 이제 반영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거짓말입니다. 먼저 제가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기재부가 이를 심사해서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해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8억 8천만 원을 이제 초안을 작성했어요. 해서 기재부에 제출을 했고, 그런데 기재부는 그 예산을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도 정부입니다.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명백하게 정액을 요구합니다. 이게 필요하다. 실적 부진으로 삭감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미래의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액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고 그러자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 예비심사에서 여야 합의입니다. 여야 합의로 8억 8천만 원을 정액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이죠. 네. 정액하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자 이제 기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재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이제 기재부 장관이죠. 9일 국회의장을 면담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심사에서는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돼야지만 그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기재부 최상목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이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 여야가 심사를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액 사업을 포함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라고 합니다. 예산안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볼모를 잡아가지고 협상을 하질 않았어요. 협상 안 한 주체가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줘야지만 우리가 협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7천억 원을 추가로 깎아가지고 수적 감액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국회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단독 예산 통과로 증액이 최종 불발된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야지만 그게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는데 그 여야 합의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볼모를 잡고 탄핵에 찬성해야지만 우리가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그 협박 정치를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헌정사상 초유 최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부시장님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아마 명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국회에서 결국 예산이 최종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 외상한 전문의료 양성사업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예.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서울시의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있는 시민건강국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제2의 추영호, 백강혁 선생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 중증 외상 수련센터에 대한 예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서울시가 5억 원이 넘는 이 돈을 투입하게 되죠.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예. 아마 드라마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절차 방법들을 뛰어넘어서 노력하는 백강혁 선생이 있고 절차와 규정을 얘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회방하듯이 오히려 병원의 이윤만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기조실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의 재난 이 기금까지 마련해서 투입하는 예산으로 고대 구로병원에 관한 이 사업들을 살려낸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더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여기에 대한 얘기들 말 하나 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정부 여당의 정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하지 못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이재명표 청년 기본소득 6,500억 투입했는데 사실상 실패다. 뭐 이거는 이제 기자의 개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봐도 이제 실패인 것 같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 이재명식의 어떤 현금 살포 정치 사실상 이게 다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 이재명식의 그 포퓰리즘 중독, 현금 살포 정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청년 기본소득이 예. 지금 있는 경기도지사 시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타났던 기사를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확하게 잘못된 일들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과 꽤나 비교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드리자면 오늘 조금 전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35조 추경안 중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이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34%,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55%가 됩니다. 아마 예. 국민의 여론이 이런 얘기들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현금 살포가 이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결국은 저는 진통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 치료를 못하고 결국은 미래 세대에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써야지 이게 막 사실상 뇌피하듯이 이렇게 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감사원장님 예 나오십시오. 예,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창 운동장이 2023년에 잔디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고 나서 2023년도에 6회 개보수가 있었고 2024년도에는 7회 개보수가 있었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잔디는 시민들의 부상이라든지 안전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올해 감사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